먼저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 김성삼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님 대신 나오신 분 저기 마이크 앞에 좀 앉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서 계십니까? 아니면 저기 앉아 계시면? 아니, 제가 얼굴을 봐야 되는데. 예, 저쪽에 수청심사위원장님. 네. 그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장관님, 새마을금고에서 반복적으로 금융사고 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국감에 조사해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부실대출로 1년 연평균 약 1천억 원 정도 손실이 나서 4년 반 동안 4,637억 원의 손실이 났고요. 대손상각 처리됐고, 그리고 우리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5년간 새마을금고 임직원 비위에 따른 금융사고 손실액만 327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매우 큰 금액이고요. 또 2012년 이후에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해도 75명이나 달합니다. 저희가 그 PPT를 준비했었는데요. 실제로 금융사고 사례들을 보면 통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금융사고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마 제가 오늘 처음 보니까 김성삼 그 대표이사님이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이십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다 보고 계시면 이게 얼마나 문제 있는 걸 아시죠? 네, 이게 절차상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단골 메뉴예요. 제가 지금 벌써 3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고쳐질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사장님과 감사 분들이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계세요. 실제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자체 검사를 해봐서 결국 변상존치가 내린 게 2,000건이 넘거든요. 그런데 혹시 두 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연대 책임을, 손실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임직원에게 묻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가 단 한 차례도 그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어요. 역사상 알고 계십니까? 감사라는 건 원래 감사란 직책 자체가 내부에서 견제 기능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실 대출에 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사회에서 스스로 귀책을 경중을 결정하고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본인들이 배상해야 될 책임의 범위를 본인들이 결정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사장이나 임원들에게는 과실 비율을 굉장히 작게 책정해요. 1억, 뭐 예를 들면 9억 원이면 뭐 1억 아니면 면책, 뭐 상무 5천만 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 돈 못 갚을 실무자에게 다 넘깁니다. 그리고 못 갚으니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연대 책임의 범위, 과실의 비율, 이것이야말로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과 임원들이 본인들이 실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체 결의를 해서 자신들의 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가 국감 과정에서 질의를 하니까 안행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줍니다. 가능하다고. 당연히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소송을 통해서 정리해야죠. 결정해야죠. 객관적인 기준으로. 두 분에 대한 이것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장관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금고 그 의사결정 구조가 종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사장 중심의 그 의사결정 체제로 그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 이번에 바꾸긴 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와 관련돼서 있었던 어떤 사건, 비리, 부정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아울러서 우리 부와 관련돼서 종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패나 청렴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이번에 전면적으로 제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실대출이나 금융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저도 금융감독원 출신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은 부실대출이 존재합니다. 그걸 이제 무수익 여신이라고 하는 NPL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금융기관은 그걸 매달 매년 매각을 하면서 그 NPL 채권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고는 사실 그 매각을 하지 않고 사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수익 그 여신 부분이 조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은 지금 115조입니다. 1년에 1,000억이면 그것은 0.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 은행도 그 정도의 부실 여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금고가 상호협동조합이고 우리와 유사한 기관, 즉 신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를 해봐도 NPL 채권 부분은 거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전사고로 그게 지금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NPL 채권 부분은 당연히 상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사고 부분은 이제 300억 정도가 이제 금융사고가 평균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금전사고 또는 금융사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고객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과거에 저축은행 경우에 고객의 피해가 이 금융사고로 인해서 임직원이 돈을 횡령하거나 또는 유용함으로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고객이 얼마나, 즉 예금자가 얼마나 피해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금융사고의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저희가 그렇게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어떤 예금자도 단 1원의 예금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을 변상시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하고 예금자에 대해서 100% 저희들이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변명을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린 거는 이 절차 자체에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 안전행정부 감독기관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세요.